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차 당대회를 통해 핵 역량 강화 방침을 밝히고 미국을 최대 주적으로 규정하며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한 데 대해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이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에 한국 등 동맹국들과 강력한 공조를 통한 북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카울 하원 의원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핵개발 지속 발언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맥카울 의원은 11일 VOA에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김정은이 계속해서 주민들의 번영보다 핵투쟁을 선택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미국은 김정은의 이유 없는 위협에 당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한반도와 전 세계 평화를 위해 북한의 최대 제재 압박을 가하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도 VOA에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당대회 보고 발언은 반복적인 엄포와 도발적 행동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의 정권 교체 시기에 강하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행태가 싱가포르 미북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정신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마키 의원은 이어 미북 비핵화 협상을 이끈 트럼프 행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독재자와의 유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진전이 완전히 결여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9일 김 위원장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핵잠수함과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공식화하고 핵무기 개발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했으며 미국을 최대 주적으로 규정하고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철회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그러면서 오는 21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 정권과의 조속한 관여를 통해 평화를 위한 현명한 외교를 펼치고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중간 단계 합의에 따른 제재 완화 가능성을 제안하면서 북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와 추가 핵물질, 탄도미사일 생산의 검증 가능한 중단을 대가로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마키 의원은 그동안 줄곧 북한과의 대화 관여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핵 검증 선행과 제재 강화를 강조해왔습니다. 한편 하원 군사위원회 관계자 역시 북한 측 발표는 미국을 협상으로 끌고 가기 위해 새 행정부 초기 압박을 강화하는 북한의 일관된 패턴을 따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의 더 강력한 관계와 공조를 추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8차 당대회에서 핵무기 개발 기술과 핵잠수함 등 무기 개발을 공식화한 데 대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IAEA의 루시아나 비에가스 아순사오 대변인은 12일 VOA에 IAEA는 위성사진을 포함한 여러 공개 정보를 활용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지난해 11월 유엔 총회 연례 보고를 통해 북한의 지속적인 핵 프로그램 활동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깊이 유감스럽다고 말한 내용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당시 유엔 총회 연례 보고에서 안보리 결의 의무에 대한 북한의 즉각적인 이행과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의 안전조치 이행 협력, 사찰단의 부재 기간 동안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핵과 미사일 실험 등으로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정제유 반입량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불법 환적을 통한 북한 선박의 정제유 반입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일본 군 당국이 지적했습니다. 일본 당국은 북한 선박들이 주로 동중국해 공해에서 불법 환적을 벌이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감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 위에서 대형 선박과 소형 선박 두 척이 여러 개의 호수로 연결된 채 나란히 서 있습니다.
같은 날 해가 져 어두워진 바다 위에서 또 다른 소형 선박이 동일한 대형 선박에 붙어 있는데 이번에도 두 배는 호스로 연결돼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과 자유대가 월간 활동 보고서 12월호를 통해 공개한 북한의 불법 환적 의심 현장입니다. 이 사진들은 지난 2019년 5월에 촬영된 것으로 보고서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3월까지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자위대 초계기가 24건의 북한 불법 환적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일본 당국에서 이를 포괄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 선박들이 불법 환적에 가담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강조하면서 일본 당국이 이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했고 관련 국가들과도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난해 9월 발표한 보고서 역시 이번 보고서 내용을 뒷받침합니다. 당시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지난해 7월 43개 회원국에게서 받은 관련 정보를 토대로 북한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56차례에 걸쳐 불법 환적을 통한 정제유 수입에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를 통해 북한이 불법으로 수입한 정제유의 양은 연간 수입 한도인 50만 배럴을 넘어 60만 배럴에서 160만 배럴 사이로 추정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보고서는 또 북한의 불법 환적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지난해 계속 초계기 등을 동원해 공중 감시 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은 지속적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감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North Korea is able to find myriad ways to evade sanctions, and so I think that this action is really important. Again, to ensure maximum pressure and prevent the regime from gaining the resources that it needs to continue to produce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일본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효과적인 이행 보장과 모든 북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의 폐기를 실현하기 위한 결속력 유지 측면에서 국제사회가 진행 중인 북한의 불법 환적 감시 활동을 환영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해상자위대는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관련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국가 해양 분야에서의 사이버 보안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북한을 이에 대한 현존하는 위협으로 지목하고 특히 많은 물적 자원을 보유한 기업과 기관에 상당한 사이버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최근 발표한 국가 해양 사이버 안보 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사이버 공격에 나서는 북한의 목적은 주로 북한의 무너진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북한이 뉴욕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계좌에서 8,100만 달러로 추정되는 자금을 탈취한 것을 포함해 사이버 공격으로 전 세계 금융기관으로부터 11억 달러 이상을 훔치려고 시도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복수의 라디오 주파수 조작을 통해 해양 활동을 노린 사이버 공격 의지와 능력을 보여왔다면서 특히 한국 당국 등은 북한이 선박 자동 식별 장치 도용을 통해 제재 회피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정부 고위 관리가 국제사회에서 비판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영국 정부가 관심을 갖고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잘 아담스 영국 외교부 아시아 담당 국무상은 11일 데이비드 앨튼 영국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영국 정부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앨튼 의원과 여러 사람들의 우려를 알고 있고 한국 정부와 이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대북전단 금지법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관심을 갖고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국은 북한 내 인권 개선을 위해 전념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와 종교 자유 증진,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 증대는 이런 노력의 기본이라면서 북한인들과 외부 세계의 접촉을 더 늘리는 것은 영국 정부의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인권을 누리도록 돕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한국과 영내 다른 동반국들, 민간단체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의 공동의장인 앨튼 의원과 한국의 탈북민 출신 태영호, 지성호 국회의원, 미국과 한국의 민간단체들은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교장관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대북전단 금지법 문제에 대한 영국 정부의 관여를 요청했었습니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다른 긴급한 우선 사항들이 있지만 북한에 대해 신속히 행동해야 하고 북한에 요구할 내용을 공개 제안해야 한다고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가 미국 내 북한 전문가 4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까지 대담을 한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권이 과거처럼 위기 상황을 만들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신속히 움직여야 하며 바이든 취임 후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교섭 담당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북한에 요구할 내용 등을 공개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될 수 있다면서 이는 북한에 반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외교적인 해법을 적극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